물가 할인 대잔치 합니다. 이봉규TV. 무주의 명품 천막 90뿌리를 이 한 통에 담았습니다. 숟갈로 떠 드시면 되고요. 드시기 좋게 요것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도 좋습니다. 뇌혈관 건강, 치매 예방, 두통, 이명 있으신 분, 기침 달고 사시는 분, 기력 회복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최단비 변호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약하다가 최근에 좀 뜸했는데. 그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좀 뜸했잖아요. 네, 왜 제가 뜸했어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분이 좀 과도하게 그 소송을 그러니까 고소를 제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뉴스에도 나오고 예, 뭐 뉴스에 봤어요 나도. 지방 공중파 뭐 다른 파 막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많은 시간을 거치고 결국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무혐의 결론 난 거죠. 네네. 그때 막 뉴스에 나온 거는 최단비 변호사가 차 사고를 났는데 뭐 뺑소니 비슷하게 막 이놈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 중에서 뭐 가짜 뉴스로 막 도주 후 이탈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내더라. 네. 이놈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제가 기자님들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기자님이랑 PD님이셨기 때문에 전 되게 존경을 하는데 가짜 뉴스가 이렇게 사회에서 당해보니까 안 좋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저도 당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당하면 너무 화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삶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라고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께서 공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은 아니고 위원장이죠. 위원장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마음 깊이 이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가짜 뉴스를 다 이기고 말하자면 무혐의가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야. 그냥 이기지 않았어요. 저를 저를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 당연히 해야지. 또 변호사니까 네. 그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한참 방송 많이 하다가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방송 나갔다가 그 방송국들에게 제가 폐를 끼칠까봐 일부러 안 나갔어요. 끝나고 나가려고. 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이봉규 TV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말씀드리면 제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는 건 1번이고 그 뒤에는 경찰도 했고요. 3번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쓴 기자님들도 곧 할 거다. 네. 경찰도 고소를 하셨어요? 고소 아니고 경찰은 권익위에. 권익위에. 네. 경찰도 그 잘못된 수사를 한 거구나. 경찰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영장이 없이. 영장 없이요. 네. 근데 저희 집에는 저희 아이와 80 거의 다 된 저희 아줌마가 계셨는데 그냥 찾아오셨어요. 영장 없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없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당장 지금 출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출두라는 얘기는 피의자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저는 무혐의고 그 기록을 보면은 제가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네, 그래서 왜 저한테 출두를 하라고 하시냐. 그리고 저는 영장이 없이 왜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아줌마랑 애가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경찰이 와서 뭐 경찰 두 분이 오셨어요. 무섭지. 집으로 쳐들어오면. 네. 그래서 너무 벌벌 떨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얼마나 엘리트세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검경수사권 분리와 맞는 것이며 우리 집에 영장이 없이 찾아오는 게 맞느냐 했더니 그걸 나중에 제가 갔을 때 방송에서 표현하기 어렵죠. 뭐뭐가 없다. 여자애가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다. 출두하라면 출두를 해야지 왜 안 왔느냐. 뭐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 경찰이 고압적으로 그렇게 영장도 없이 쳐들어와서. 그거 가택 무슨 영장 없이 들어간 건 뭐 있는 거 아닙니까?
가택 제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저희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집 안으로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띵동하고 문을 열었더니 집에 있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저희 남편도 없고 저도 없고 저도 일하러 갔고 남편도 일하러 갔고 애랑 아줌마밖에 없는데 아줌마랑 애는 미성년자랑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너무 무섭고 경찰이 2명이 왔는데. 애는 몇 살이에요?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아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도 뭐 권익위에 조치를 한다.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거기는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를 한 기자들 할 거죠. 해야죠. 해야죠. 그거는 이제 고소입니까 아니면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그거는 일단 저희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 그쪽에다가 이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대표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게 막 기사를 쏟아낼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쓰다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기사를 내면 그걸 써주시는 분들은 정말 최소한이에요. 맞아요. 네. 무혐의 났습니다. 그러면 어디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아무도 몰라요. 이게 처음에 가짜뉴스 터졌을 때 막 최단비 변호사가 무슨 뺑소니다, 도주했다. 이거는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지고 무혐의 됐습니다는 나오지도 않아. 아무데도 안 나와.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해서 다시 정정을 해주시면은 그분들은 제가 그냥 안 할 건데 아니면은 다 정정 기사를 안 내놓으면 하려고요. 위자료 청구도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이제 민사, 형사 둘 다다. 형사까지는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되는 건데 형사는 제가 과연 그분들이 진짜로 그때 당시에는 그걸 믿었을 수 있으니까 믿은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안 되는 것까지 기자님들이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야, 진짜 가짜 뉴스에 이렇게 당하니까 무섭네. 죽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최단비 변호사는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말하자면 공인이잖아요. 네. 공인이 꼭 공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니야 공인은요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는 사람이죠. 공인은 제가 생각하는 공인은 광범위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적인 무슨 일을 하는 사람만 공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재석 같은 방송인도 저는 공인이라고 봐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유재석님은 너무 유명하시니까, 근데 저랑은 다르신 분이니까. 아니 어쨌든 저 변호사로서 그렇게 많은 방송을 무한도전에도 나갔잖아요. 시사 프로뿐만 아니라 무한도전에 나가는 변호사가 몇 명 있어?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은 얼마나 많이 나왔어. 제가 하던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고 종편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 뉴스에 그래서 가짜 뉴스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정부원장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정부원장님께서 고소도 하셨고 왜냐하면은 단수 공천 받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얼마나 말에 위험이 있으세요. 저랑은 다르신 분이잖아요. 또 비교가 안 되지 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말씀을 하시고 그냥 미안하다라고 SNS에 사과하는 것 정도로는 그 예비 후보님께서는 거의 자기의 그 이번에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의 그런 말하자면 모른다라든지 이런 가짜 뉴스에 실로 극단적 선택한 사례도 있잖아요. 누구가 있죠? 있잖아요. 김문기 처장도 그렇고 대장동 때. 모른다. 그것도 일종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상처받아 그리고 다 뒤집어 씌우니까. 그래서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5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짜 뉴스를 아주 밥 먹듯이 해. 그 양반은. 그 이재명 재판. 얘기하는 우리 지금 재판이 3건이 연루되어 있고요. 3건 중에서 다
다 아시다시피 뭐 공직선거법 허위 위반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얘기하는 거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그쪽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죠? 세 개가 있는데, 있어요. 네,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지금 재판 받고 지금 세 개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자기는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이제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들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날짜를 바꾸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못 바꿔요. 어떻게 못 바꿔요. 예. 전화 오는 것 자체로 너무 무서워요. 아유, 그럼요. 재판 날짜를 어떻게 바꿔요? 저는 제가 변호사인데도 못 바꿔요. 너무 무섭거든요. 재판 날짜를 네, 어떻게 그 바꿔요? 건의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못 가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셨고 요새 뉴스를 계속 보면은 이제 안 나가겠다고 했지만 불출석을 거절당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기자님들이 쓰신 거죠.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이게 이제 재판에 그러니까 재판이란다.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불출석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일반적인 국민을 위해서 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은 못 바꾸는 재판 일정을 바꾸는 당대표가 있다? 네, 말이 안 그거는 되죠. 저는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재명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네, 다 그렇게 공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그렇다고 이재명 찐명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깔면은 그렇다고 감옥 안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총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당연히 시청자님들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워낙 대통령이 셌고 대통령이 뭐 지금 같은 대통령이 아니고 이게 이제 거의 뭐 독재 같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의원들을 우리가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표를 던진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그런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이 우리가 이때까지 갖고 왔던 거랑은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하시면 당이 선택을 못 받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당대표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총선 끝나면 아무리 찐명으로 깔아도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뭐 가결될 수밖에 그 전에 없다. 이미 가결됐잖아요, 한 번. 그 전에 한 번 네. 가결됐고 네. 이번엔 더 확실하게 그러면 감옥을 갈 텐데. 감옥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내려야 가는 법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죄목으로 보면은. 최근에 조금 그래도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유동규 씨가 진술을 또 엄청 자세하게 하셨더라고요.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진술들이라든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백현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화영도 지금 진술을 네,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는 법정 제가 구속 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근데 없는 이제 문제. 합리적으로 보면 이제 구속감이죠.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 정도 높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말하자면 조국이 2년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최소한 10년 이상은.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그 현재 대표죠 이제는 조국 대표도 예전에는 장관님이셨고 이제 체급이 크신 정치인이시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님은 사실상 그러니까 진짜 야당이지만 그래도 지금 더 많은 그걸 갖고 있는 1번의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더 많으니까 더 작은 것들까지 캐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캐내어졌기 때문에 법원에 올라가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당연히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은 이재명이 방탄 공천을 하고 발버둥을 쳐봐야 결국은
아 근데 이래나 저래나 간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 흐름이 더 잘 아시지만 매일 방송을 하시니까 근데 보수라고 해야 되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요새 여론조사가 좋아요. 네. 여론조사가 좋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고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뀌고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여론조사가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너무 귀찮아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노력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표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선거 판세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판세가 바뀌고 네. 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알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